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건강하셨나요? 지난 시간까지 저희는 고혈압의 정체부터 약, 음식, 그리고 마음관리법까지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봤죠. 이 영상을 만들면서 제 친구들이나 주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다들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풀리지 않는 궁금증들이 한 보따리씩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혈압이랑 저녁 혈압 중에 뭐가 진짜 내 혈압이야? 커피는 진짜 한 방울도 마시면 안 돼? 부모님이 고혈압이면 나도 그냥 포기해야 하나? 처럼요. 혼자서 끙끙 앓고 있거나 인터넷에 물어봐도 속 시원한 답을 찾기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질문들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방적으로 준비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으로 꾸며봤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궁금증들을 허투루 다룰 수가 없어서 욕심을 내어 두 편으로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가장 헷갈려하시고 궁금해하셨던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잴 때마다 다른 혈압 문제부터 우리 삶의 작은 낙인 커피와 술, 그리고 운명처럼 느껴지는 유전 문제까지 속 시원하게 그 궁금증을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로 정말 많았던 질문입니다. 바로 잴 때마다 혈압이 다른데 뭐가 진짜 제 혈압인가요? 입니다. 아침에 재면 150인데 저녁에 재면 130이에요. 도대체 뭘 믿어야 하나요? 병원만 가면 혈압이 20이나 높게 나와서 억울해요. 정말 헷갈리시죠? 혈압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기분이라고 하신 분도 계셨어요. 이 질문에 답을 드리기 전에 우리 혈압을 날씨에 한번 비유해 볼까요? 날씨도 아침에는 쌀쌀했다가 낮에는 뜨거워지고 저녁에는 선선해지잖아요. 비가 오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하고요. 우리 혈압도 똑같습니다. 돌멩이가 아니라 부드러운 고무줄과 같아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주변 상황과 내 몸 상태에 따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화나는 전화를 받으면 확 솟구쳤다가 손주 재롱을 보며 웃으면 스르르 내려오기도 하죠. 특히 우리 몸은 아침에 잠에서 깨면 자, 이제 하루를 시작하자 하고 온몸에 시동을 거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이때 혈압이 하루 중 가장 높이 치솟습니다. 이걸 아침 고혈압이라고 해요.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아침 시간에 많이 발생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반대로 병원에만 오면 하얀 가운만 봐도 긴장돼서 혈압이 오르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건 백의 고혈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어쩌다 한 번 잰 혈압보다는 집에서 가장 편안한 상태로 꾸준히 잰 가정 혈압이 나의 진짜 평균 혈압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이 가정 혈압 기록을 바탕으로 약을 처방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재야 가장 정확할까요?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소변을 보시고 식사나 약 복용 전에 등을 기댈 수 있는 의자에 편안히 앉아 5분 이상 쉬신 후에 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녁에는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마찬가지로 5분 이상 안정을 취한 뒤에 재시면 됩니다. 혈압을 잴 때는 말을 하거나 TV를 보지 마시고 팔은 심장 높이에, 발은 바닥에 편안히 내려놓으셔야 해요.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잰 혈압을 꾸준히 기록해서 병원에 가져가시면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몸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첫걸음인 셈이죠. 이것도 정말 많이 궁금해하셨어요. 혈압 관리 시작하면 이제 커피도 술도 다 끊어야 하나요? 인생에 낙이 없네요 하는 하소연도 많았고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삶의 작은 즐거움인데 무조건 참으라고만 하면 너무 가혹하죠. 먼저 희소식부터 커피입니다. 커피에 든 카페인은 일시적으로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살짝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 재기 직전 30분 안에는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하지만 이건 대부분 일시적인 현상이고 평소 커피를 즐겨 드시던 분이라면 하루에 한두 잔 정도의 블랙커피는 고혈압에 큰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중론입니다. 오히려 커피 속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혈관의 염증을 줄여주는 등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해요. 다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블랙커피라는 겁니다. 설탕, 시럽, 프림, 휘핑크림이 듬뿍 들어간 믹스커피나 달달한 라떼, 캐러멜, 마키아토 같은 것들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커피가 아니라 설탕물에 가깝고 혈당을 빠르게 올려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살을 찌게 해서 장기적으로 혈압에 아주 나쁜 영향을 줍니다. 프림에 들어있는 포화 지방도 혈관 건강에 적이고요. 그러니 커피는 되도록 아무것도 넣지 않은 상태로 하루 한두 잔 즐기시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문제는 술입니다. 술 마시면 얼굴 빨개지고 혈관이 확장돼서 혈압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하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건 아주 위험한 착각입니다. 알코올이 몸에 들어오면 처음에는 혈관이 확장돼 혈압이 살짝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몸은 이걸 비상사태로 인식합니다. 알코올을 분해하면서 나오는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심장을 더 빨리 뛰게 만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켜 결국 혈압을 이전보다 더 높게 그리고 더 오래 올려놓습니다. 이걸 반동성 고혈압이라고 해요. 술 마신 다음날 아침에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경험,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특히 꾸준히 마시면 살이 찌고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며 혈압약의 효과도 크게 떨어뜨립니다. 잠의 질도 떨어뜨려서 밤새 혈관이 쉬지도 못하게 하고요. 그러니 술은 정말 기분 좋은 날, 축하할 일이 있을 때 딱 한 잔만 하고 절제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완전히 끊는 스트레스보다는 현명하게 즐기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하겠죠. 세 번째 질문에는 걱정과 체념이 함께 섞여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바로 부모님 두 분 다 고혈압인데 저도 무조건 유전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차피 물려받은 거 관리해봤자 소용없는 거 아닌가 하고 미리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고혈압 집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결론부터 다시 한번 힘주어 말씀드릴게요. 아니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운명이 아니에요. 물론 부모님 모두 고혈압이시면 내가 고혈압에 걸릴 확률이 다른 사람보다 50% 이상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건 고혈압이라는 병 자체가 코드처럼 유전된다기보다는 고혈압에 걸리기 쉬운 체질과 그 가족이 수십 년간 공유하는 생활 습관이 함께 대물림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비유를 들어볼까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가족 요리 비법이 있다고 칩시다. 이 비법의 기본간이 좀 짠 편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내가 요리할 때 소금을 덜 넣고 그 대신 신선한 채소를 듬뿍 넣는다면 결과물인 오늘의 요리는 전혀 짜지 않고 건강한 요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비법을 물려받았어도 내가 매일 소금을 들이부으면 그 요리는 짜고 건강에 나빠지겠죠. 즉 유전은 기본 바탕일 뿐 완성품은 내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대대로 짜게 먹는 식습관, 운동은 숨쉬기 운동이 최고라고 말하는 집안 분위기, 스트레스를 술로 푸는 습관 같은 것들이 바로 우리가 끊어내야 할 진짜 대물림입니다. 흔히들 유전자는 총알을 장전하고 생활 습관은 방아쇠를 당긴다는 말을 합니다. 내가 물려받은 총알이 남들보다 위험할 수는 있지만 내가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면 총은 절대 발사되지 않아요. 오히려 나는 고위험군이다라는 사실을 일찍부터 인지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싱겁게 먹고 계단을 오르고 체중을 관리한다면 유전이라는 운명을 충분히 비껴갈 수 있습니다. 이건 저주가 아니라 남들보다 먼저 건강관리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건 어떨까요? 체념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경고등이라고 생각하고 더 현명하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일상 속에서 가장 헷갈리고 불안했던 세 가지 질문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혈압 측정법, 커피와 술, 그리고 유전 문제까지. 이제 막연했던 두려움이 조금은 사라지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여러분의 질문 보따리에는 중요한 질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운동을 못하겠는데 어떡하죠? 요즘 유행하는 영양제들 정말 효과가 있나요? 약을 먹으니 혈압이 너무 낮은데 괜찮은 건가요? 처럼 혈압 관리를 막상 실천하려고 할 때 부딪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이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바로 이 실천과 관리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